네, 국내 주식시장은 3일 연속 상승 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에 반등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내 수급 이슈도 좀 작용을 했는데요. 네, 가시적인 상승 모멘텀 부재 속에서 2,500 부근의 기술적인 저항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강세 나타날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 IBK 투자증권 주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간외 강세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 줍니다. 먼저 노보노디스크와 국내 제약사의 기술 협력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AMA에서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에 대해 촉구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안에서 시간외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 안에서 인벤티지랩 가장 큰 상승 탄력으로 9.98% 오른 모습입니다. DTN CRO도 보도록 할 텐데요. 한동훈 장관의 총선 역할론이 커지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6.16% 올랐네요. 엠젠솔루션 이어서 볼 텐데요. 영국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를 허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소식에 일부 유전자 관련해서 움직였는데 6.11% 오른 모습입니다. 위더스 제약의 경우에 4.78% 올랐는데요. 국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환자가 약 2배 급증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의 경우에는 1.57% 오름세 보였는데요. 이 데뷔 신고식을 치르면서 강력하게 시세 분출한 바 있었죠. 정규장에서도 58% 급증이 나왔었는데 이어서 시간외에서도 시세 분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주임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은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이고요. 특히 좀 바이오 쪽에서 좀 배팅성 플레이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테마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일단 최근에 앞서서 들으셨다시피 지금 그 보험 쪽에서도 특히 이 비만을 보험으로 이제 그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등재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시간에서 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뿐만 아니라 지난주 한 목요일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해서 특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일라이 릴리에서 이 병행 투여를 향한 이제 여러 가지 좀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데, 딱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노보노디스크 쪽에서도 이제 그 병행 투여를 통한 이제 또 제품을 출시하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인벤티지 랩이 좀 아마 부각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활용한 이 비만 치료에 대한 이 적용을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왜 인벤티지 랩이 같이 엮이냐? 사실 이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병영 투여라든지 아니면 제형 변경 이런 쪽으로 임상을 여러 군데로 펼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특히 보이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 있는 이런 좀 플랫폼들을 활용한 좀 기술 이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뭐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노디스크라든지 계속적으로 이 제형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병용 투여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국내 제약사들이 이런 병용 투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GLP-1 관련해서 또 다른 제형 경구용 투여 얘기까지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파이프라인 쪽으로도 상당히 좀 그 GLP-1과 좀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좋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기관은 좀 내다 팔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은 6거래일째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인벤티지 랩.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매수가는 시간의 가격에서 조금 빠진 한 13,3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짧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동반 순 매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유입된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2거래일째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 높은 종목으로 인해서 매출 증가로 이익률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디어유 10거래일 연속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플랫폼의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모양새고요.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는 6거래일째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의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더
더욱더 실려 있죠. 기아 3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의 특징도 보도록 할 텐데요. 롯데 웰푸드 15거래일째 보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고요. 상신 EDP 8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는데 매출 증가세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토비스 8거래일 연속 매수고요. 5분기 연속 잭팟을 실현을 했죠. 개화하는 전장 디스플레이 모듈 사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텔레칩스 7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죠. 이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된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4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반도체 검사용 IC 소켓 전문 기업으로 알려졌는데 정밀 부품 국산화 그리고 자체 제작되는 부분이 부각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특징주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현대미포조선입니다. 왜 갑자기 네, 조선주냐? 요즘 조선주가 좀 네, 많이 조정이 나온 이런 얘기를 상태인데 하실 수도 봐도 될 있는데 타이밍일까요? 현대미포조선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고요. 특히 지금 조선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은 특히 중국발 이제 저가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시는 네. 부분이 있는데 특히 뭐 조선주를 걱정하시는 입장에서 내년도 실적은 좋은 건 알지만 2, 3년 뒤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그래도 그 중립에서 조금 더 좋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은 이 조선주 내에서도 아마 종목별 좀 차별화는 앞으로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그 중에서 현대미포조선 특히 중소형 탱커선에서는 좀 많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은 탱커선 업황에 대해서 지금 선박 내에서도 가장 좀 탑으로 뽑히는 게 아마 탱커선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탱커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뭐 이스라엘 하마스 그런 부분도 있죠. 이 지정학적인 전쟁이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 탱커선들의 이제 선박이 이제 운행함에 있어서 이 거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해 거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탱커선 쪽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이 중소형 탱커선은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선박들이랑 아니면 대형 탱커선이랑 좀 느낌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 탱커선 쪽에서도 사실 중국의 저가 수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중소형 탱커선은 왜 다르냐? 이 중국에서 이제 그 슬롯이 이제 다 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대형 탱커선 쪽에서는 아직 일부 좀 슬롯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상황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이 중소형 쪽에서는 특히 슬롯이 다 찼기 때문에 이 중국의 수주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특히 남은 수주들은 특히 한국 쪽으로 특히 많이 땡겨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중소형 탱커선은 좀 포커싱을 둔다면 특히 현대미포조선이 아마 탑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미포조선이 계속적으로 실적을 조금 높여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 기대치에 상당히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아마 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실적이 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올해까지 있었던 발주량에 대해서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저가형 선박들의 저마진율 이런 제품이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특히 이런 부분들이 다 발주가 되고 나서 내년부터는 좀 고가 선박이 상당히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영업이익률이 거의 한 10% 가까이쯤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특히 실적잔에서 많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중소형 탱커선들에 대해서 수혜 기대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75,400원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7만 원을 짧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표가 85,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이어서요. 기관 수급 들어온 특징주 중에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토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좀 많이 소개를 안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 지난주부터 수급이 좀 관찰이 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 토비스라는 종목은 사실 본업은 카지노 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업종이고 사실 토비스라는 기업 자체는 카지노 업종은 이 엔데믹 때 다 올랐어야 됐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사업적으로 상당히 많이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그 신사업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이 전장형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토비스가 특히 카지노 쪽으로 나갔을 때는 이 커브드된 그 카지노 디스플레이가 굴곡이 있는 부분이 나갔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자동차에서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죠. 최근에 뭐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소렌토라든지 K5 그 신차들
비중으로 상당히 이 커브드 대시보드 디스플레이가 쪽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대시보드 예, 예. 쪽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이전과는 좀 다른 신사적으로 모멘텀이 같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부분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본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본업 쪽에서는 이 카지노 모니터가 이제 특히 생각보다 수요가 너무나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쪽 마카오 쪽이 아닌 네. 북미향 쪽으로 이 커브드 모니터가 상당히 좀 많이 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사실 엔데믹 이후지만은 계속적으로 카지노에서 이 특히 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쪽에는 이 슬롯보다는 이제 특히 판이 깔린 이런 그런 배팅을 상당히 좋아하는 반면에 네네. 북미 쪽에서는 이 슬롯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선호하는 많아지고 게임이 있다. 좀 달라서. 네, 예, 소비 글쎄. 패턴이 좀 달라서 그렇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서 특히 북미 쪽으로 좀 많이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 엔데믹 이후에도 좀 북미향으로 좀 꾸준한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좀 체크가 된다는 점. 그리고 사실 앞서서 이 본업에서 이제 그 신사업으로 이제 나가면서 여러 가지 증설을 했었습니다. 특히 중국 공장이라든지 서천 공장에서 이제 공장 증설을 이제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좀 비용 효율화의 단계로 좀 앞서서 접어드는 단계인데 이런 부분을 좀 효율화가 됐을 때는 특히 좀 실적이 영업이 일단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 추세가 살아있는 토비스 정거래일에서는 2.45% 하락하기는 했는데요. 자, 그러면 가격 접근도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6,500원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짧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9,0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에 또 관심주 저희 간단하게 또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본느라는 종목이고요. 네. 사실 한 이번 여름 때도 한번 소개를 네. 시켜드린 종목일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본느 같은 경우에는 좀 화장품 업체에서 아마 좀 최후단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뭐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이 화장품주들이 랠리를 했던 네. 종목들 대부분들이 ODM 업체라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 본느는 그 ODM 업체 중에서도 가장 끝판왕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의 끝판왕이냐면 특히 앞서 말씀드린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규모가 큰 ODM 업체였다면 본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중소형 ODM으로 인디 브랜드. 좀 예. 많이 되어 있고요. 이 ODM 업체들이 사실 이 북미를 향해서 이제 새로운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니즈를 겪는 부분은 이 주문량이라든지 아니면 이 재고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쓸 겁니다. 근데 이 본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다품종, 소량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강점이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 북미향 인디 브랜드에서 마지막이 아마 본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 본느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때 상당히 좀 많이 힘든 시기를 겪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수출 비중이 한 20%대 정도였다면 지금 최근에는 한 50%까지 올라오면서 이 수출액에 대한 확인도 많이 회복이 됐다는 점이 좀 체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자체 브랜드 특히 뭐 그때 뭐 본조르노 치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그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도 생각보다 그 재입점으로 다시 하게 되면서 네. 매출이 다시 또 살아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3분기에도 실적이 호조를 했습니다만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 수주액 자체가 지금 200억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특히 이 ODM 업체 같은 경우는 수주가 상당히 빨리 소진이 되게 되는데 특히 이것이 이제 아마 4분기에 다 소진이 되게 된다면 이번 3분기 실적보다 훨씬 더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네. 신생업체 또 인디 브랜드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인디 브랜드 시장 성장과 함께 올 4분기 실적 개선도 기대된다라는 말씀. 52주 신고가 돌파 매매 접근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니까요. 예,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2,830원, 종가 기준인 2,830원을 제시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500원으로 짧게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본네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종목 진단 살까 말까 해서 오늘 월요일장 눈여겨봐야 할 종목 챙겨주셨습니다. 김용빈 주임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